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만쌤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1교시 한번 시작할까요? 6시인데 여러분 금요일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은 불타는 금요일 될 수도 있고 화끈한 금요일, 신나는 금요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 5일째 근무하다 보니까 금요일이 가장 좋고 월요일이 가장 싫어요. 월요일 날이 출근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자산 많이 모은 분들은 빨리 파이어족 돼가지고 그냥 월화수목 금요일 모두 그냥 놀고 먹고 쉬었으면 좋겠죠. 하여튼 뭐 놀고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의 그런 자유로움, 시간을 가진 자가 되고 싶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이거 꿈일 거예요. 시간의 자유. 자유롭게 이렇게 뭔가 활동하고 살아가는 걸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멘탈이 좀 흐물흐물한 사람이 많아요. 멘탈이 좀 계속 깨질 듯 말 듯 한 사람이 많은데 멘탈을 한번 지켜보는데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글귀를 제가 한번 전달토록 해볼게요. 요즘 보니까 그 2대 6대 2, 2대 6대 2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는데 이게 뭔 뜻이냐? 2대 6대 2. 10사람이 있으면요. 10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좋아합니다. 6명은 내게 관심이 없어. 2명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원래 이렇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대 6대 2의 법칙을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없어요. 또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날 싫어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볍게 무시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의 시선보다는 나의 시선을 더 의식하라는 겁니다. 남의 눈치 살피다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한다거나 타인의 몇 마디 평가로 이 좋아하던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면요. 기억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속상함을 기억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진정 원하던 일을 놓아버리는 스스로에게 미안할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 거절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위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랍니다. 거절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그런 부탁을 받아들여가지고 꾸역꾸역 해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능력이 맞지 않다거나 원치 않던 일을 억지로 한다면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도 못할 짓이다. 못할 짓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나를 저울질하지 말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산다는 그런 자각이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특정한 가치나 잣대를 들이대지 마세요. 온전히 나만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한 거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시면은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의 이야기 한번 또 해볼게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이나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상사가 찾아달라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던데 삼성이 그래서 다음 달 18일 출시하는 노트북 갤럭시북 그 퍼가 있어요. 갤럭시북 퍼 엣지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 PC 코파일럿 PC를 구현한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노트북에 담긴 다양한 생성형 AI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 대표적으로 리콜 기능이 있대요. 비유하자면 PC용 블랙박스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사용자의 그 작업 화면을 무수히 많은 스냅샷으로 찍어 저장한 뒤에 한 달 전이나 1년 전 등 과거 작업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찾아달라고 할 때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겠죠. 삼성은 30일에 어제죠. 그 서울 이태원의 한 행사장에서 갤럭시북 퍼 엣지 관련 미디어 브리핑을 열었는데 이때 삼성의 그 MX하프 상무가 예전에 작업했던 파일을 찾으려고 PC 디렉토리를 헤맨 경험을 다들 갖고 있다.
그리고 검색에 대한 니즈를 기존의 PC는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리콜 기능으로 그 허들을 상당히 개선했다고 합니다. 과거 사진 중에서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북이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정확히 찾아줄 정도로 이 자연어 처리 기능이 뛰어납니다. 자연어 처리 기능이 뛰어나고 개인적인 대화가 오가는 메신저 등 특정 앱은 자동으로 필터링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AI가 실시간으로 영상 자막을 달아줘서 화상 통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 캡션, 그리고 간단한 스케치를 미술 작품으로 바꿔주는 코크리에이터 기능도 담겨 있다고 해요. 이렇게 갤럭시북 엣지는 네트워크 연결 없이 기능하는 온디바이스 AI하고 외부 조정서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를 구현을 했어요. 14인치는 215만원, 16인치는 235만원, 265만원 이렇게 두 종으로 나옵니다. 올해 초에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와도 매끄럽게 연동이 됩니다. PC와 스마트폰을 링크 투 윈도우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갤럭시 AI 기능을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국내 AI PC 노트 시장에서 3세대 중에는 2대가 갤럭시북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그 AI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만 뿐이 아니라 노트북도 상당히 중요하다.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은 그 전영현 부회장인데 HBM 시장의 주도권을 뺏기고 창립 후에 처음으로 노조가 이제 파업을 선언한 그런 안팎의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새 수장을 맡은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이 취임 후에 첫 메시지를 냈습니다. 전 부문장은 29일 오전 사내 게시판에 취임사를 이제 올렸는데 경영진과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최고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힘차게 뛰어보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취임사는 지난 21일 DS 부문장을 맡은 지 9일 만인데 전 부문장도 별도 취임식 없이 경기의 화성 사업장으로 출근을 했고요. 이 사업부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향후 전략 구상을 이제 해왔습니다. 외신을 통해서 HBM 엔비디아 납품을 둘러싼 안 좋은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완전 출렁거리고 이제 개판이죠. 솔직히 주가는 개판입니다. 엉망이 엉망. 그리고 전날에 또 삼성전자 그 최대 노조인 전삼노가 이 파업을 선언하는 등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이 내부 결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 부문장은 메모리 사업부장 이후로 7년 만에 다시 DS로 돌아오니까 반갑고 설레는 마음이다. 그 사이 사업 환경도 회사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반도체 사업이 이 과거랑 비교했을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부문장은 삼성전자가 D램 시장에서 세계 1등 자리를 지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현재 삼성은 HBM 시장에서 하이닉스한테 뒤처지고 있어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요.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 지난해 반도체 사업은 14조 8,800억 원의 적자였습니다. 전 부문장은 임직원 여러분이 밤낮으로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현재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해서 DS 경영진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어서 새로운 각오로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고 합니다. 최근의 어려움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저력과 함께 반도체 고유의 소통과 토론의 문화를 이어간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죠. 그러면서도 지금은 AI 시대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대응한다면 AI 시대에 꼭 필요한 반도체 사업에 다시 없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요. 삼성 반도체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제발 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HBM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을 차세대 인공지능 메모리로 이제 프로세싱 메모리 PIM에 주목을 합니다. 이 메모리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됐다는 점에서 HBM과 비슷하지만 이 메모리의 연상 기능을 더해가지고 AI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PIM을 AI 메모리 반도체의 미래로 보고 역량을 키워왔는데 이 메모리에 연산 그런 패권을 내주기 꺼리는 GPU와의 경쟁과 그런 PIM을 구매하려는 확실한 응용 고객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 등 그 제품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높다고 해요. 하지만 연구개발 담당자들은 5년 내에 PIM이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거라고 입을 모으네요. 한국과학기술원이죠. 그 PIM 반도체 설계 연구센터가 30일 서울 서초구 L타워에서 AI PIM 반도체 워크숍을 열었고 이 PIM의 최근 기술 동향과 도전과 그 과제를 하여튼 논의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과 주요 대학의 연구진이 참여를 했는데요. PIM은요, 대표적인 AI 메모리고요. AI 메모리의 특징은 고용량과 고대역폭입니다. 생성형 AI를 구동할 대형 언어 모델을 저장하려면 많은 용량이 필요하죠. 이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 장치로 옮기기 위해서 넓은 대역폭이 요구되고 이 D램의 칩을 수직으로 쌓아서 이 대역폭을 극대화한 그 HBM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업계에서도 HBM을 이을 차세대 AI 메모리로 PIM이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삼성의 그 마스터가 그 모든 회사가 HBM을 쓰는 건 아니고 그 다음으로 유력한 게 PIM이다. 미래를 바라본다면 PIM으로 대역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솔루션이 나가야 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생성형 AI 고도화와 그 파라미터 크기의 증가는 메모리 병목을 심화하는데 이 GPU의 연상 능력이 아주 높은데 이 메모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전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특히 AI 추론에서 이러한 단점이 극대화됩니다. 추론에서는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계속 긁어오는 과정이 반복이 되고 이 과정에서 메모리 부하가 심화되면서 강력한 GPU에 비해 극단적으로 낮은 성능만 쓰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PIM의 기회는 여기에 있고 파라미터의 크기가 커질수록 시스템 성능이 메모리에 의해서 제한되는 그 메모리 바운드가 더 확대가 되죠. PIM은 메모리가 내부에서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으로 인한 손실이 제한되고 전력 사용량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AI 추론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PIM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데 우선 PIM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가가 중요하고 이때는 기존의 GPU 등 AI 가속기랑 그 패권 경쟁이 불가피하겠죠. SK하이닉스 펠로가 AI 가속기를 지원하는 D램을 PIM으로 대체하려면은 이 AI 가속기 안에 PIM을 돌리는 별도의 컨트롤러를 넣어야 하는데 이 가속기 업체들이 그 헤게모니를 놓칠 수 있어서 받아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PIM 기반의 그 가습기 카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이 AI 가습기의 수정이 필요 없고 소프트웨어 변경을 최소화해서 기존 시스템에 더 쉽고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GPU 같은 AI 가습기에 비해서 연산 성능이 낮다는 점이 걸림돌이지만은 거대한 파라미터를 읽어내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그런 강점으로 이를 상쇄한다는 구상이죠. 또 다른 숙제는 PIM이 침투할 응용 분야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장으로 주목받는 분야가 온디바이스 AI인데 이 AI 연산을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그 PC에서도 바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이미 GPU가 대세가 된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와 달리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수의 사용자 요청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GPU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센터와 달리 온디바이스 AI는 각 요청을 개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성능 부담도 덜하고 PIM 활용이 더 적합하죠. 스마트폰과 PC의 PIM을 활용하는 메모리 병목으로 인한 전력 소모도 줄어듭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추론용에 특화된 PIM을 활용하는 것이 확실한 응용처가 될 것으로 보이고 데이터 센터나 클라우드 시장에서 GPU와 경쟁하는 건 다음 단계라고 하죠. PIM을 스토리지와 메모리 등 메모리 계층 구조 전반에 적용하는 구상도 있는데 D램뿐 아니라 CXL,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등 각각의 연산 기능을 탑재하면 계층 간 데이터 이동을 최소화해서 손실을 줄여주고요. 또 각 메모리가 가진 데이터에 맞춰서 연산을 지정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령 그 D램에는 생성형 AI 연산을 SSD에 저장된 매우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실행하는 시기겠죠. 시장이 이제 PIM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생태계도 필요한 겁니다. 삼성은 기존의 D램을 활용해서 시스템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PIM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구축된 환경에서 PIM이 유용하다는 점을 증명한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고
또 PIM 기반의 가습기 카드로 GPU를 대신하는 하이닉스하고 차이가 있어요. 변화를 만드는 건 항상 어렵고 시련이 따르죠. 그것을 넘어서는 니즈가 있다면 가능한데 이 PIM에는 그런 동력이 있다. 향후 3년에서 5년 내에 이제 PIM이 꼭 필요한 솔루션이 될 것으로 본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PIM, HBM 다음에는 전 PIM이다. PIM. 하여튼 뭐든지 잘해야 돼.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은 또 끝장이다. 진짜 완전 폭망입니다. 3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